매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뭔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운동을 결심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로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걸을까 아니면 뛸까? 이 단순한 질문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도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서 나의 삶과 건강, 나아가 미래의 방향까지 결정짓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한 움직임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부터 뇌에 미치는 자극, 감정의 흐름, 심지어 자기 인식의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조이 오브 무브먼트의 저자이자 건강심리학자인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되는 감정의 회로를 활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은 걷기든 달리기든 그 자체가 삶을 다시 조율하는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효율 비교를 넘어서 걷기와 달리기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운동을 싫어해. 무릎이 아파서 달리기 어렵다. 시간이 없어 오래 못 걷는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걷기와 달리기를 해부해보고 과학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들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아서 비롯됩니다. HWO는 성인 4명 중 1명이 신체 활동의 부족으로 질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운동하시는데 존 레이티 박사 역시 말합니다. 신체적 움직임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습관이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외형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할까? 걸을까? 뛸까? 정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목표와 체력, 감정 상태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쪽을 추천하거나 비교율을 매기기보다 걷기와 달리기의 각각의 장단점을 과학적, 정서적, 실천적 관점에 살펴보고 당신이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처럼 이 여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극을 줍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소모량이 다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 70kg 기준에는 1시간 동안 시속 5km 걷는 경우 약 280칼로리를 소모하며 시속 8km를 달릴 경우 600에서 700칼로리 이상 소모됩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량 소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운동 생리학에 따르면 걷기는 주로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을 연소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고강도 구간에서 무산소 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글리코겐과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운동 후 EPOC라 불리는 운동 후 과잉산소 소비 현상이 발생하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에너지 소비가 지속됩니다. 스파크 존 레이티에서는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ED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증가시켜 신경세포의 연결성과 생존력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량을 소모하는 것을 넘어 뇌의 구조적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달리기는 심장과 폐만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장기적인 긍정 효과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달리기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걷기 역시 혈압 조절, 당대사, 관절 건강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연령층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는 관절 충격이 적고 신체에 대한 부하가 낮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없는 운동 습관을 들이기에 적합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규칙적인 건강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1%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의 생존 전략을 지속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무리한 도전보다는 꾸준하고 반복 가능한 전략이 진화적으로 탁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걷기의 장점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고 신체에 주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접근성의 운동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걷기와 달리기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 운동 경험, 목표, 일상 루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운동 모두가 우리 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운동이 정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단지 몸의 움직임을 넘어
넘어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시키고 심리적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우선 걷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리듬감이 있는 반복 동작과 일정한 호흡 패턴을 통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치유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도심공원이 아닌 자연 환경에서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도시에서 걷는 그룹보다 불안감과 우울감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걷기는 창의적 사고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실험에서는 앉아서 문제를 푸는 사람보다 걷는 동안 문제를 푸는 사람이 창의적인 해답을 도출할 확률이 최대 6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정서적 거부감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달리기의 경우 더 강력한 신경화학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스파크에서 존 레이티 박사는 달리기가 뇌 속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수치를 동시에 높여 우울증 완화에 강력한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높은 강도의 운동 중 나타내는 일시적인 행복감으로 중독성 있는 긍정 경험을 제공합니다. 운동과 우울증 관계에 대한 실험적 근거가 많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트리베디 박사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우울증 환자 80명 대상으로 12주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게 했고 그 결과 피험자의 60% 이상에서 우울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걷기와 달리기는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용히 스스로 성찰하고 싶은 날엔 걷기가, 돌파하고 싶은 날엔 달리기가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움직임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올바른 자세와 호흡, 루틴 형성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결심하는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걷기든 달리기든 지속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루틴의 간소화입니다. 심리학자 BJ 포그는 타이니 헤빗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작고 가볍게 시작할수록 오래 간다. 이 원칙을 운동에 적용하면 처음에는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집 앞을 한 블록 돌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작게 실행은 빠르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자세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깊고 느리게 이어지는 호흡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달릴 때는 두 번 들이쉬고 두 번 내쉬는 이 리듬을 기본으로 하되 폐활량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역시 부상의 예방과 에너지 절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든 달리기든 시선은 정면에서 10에서 15m 앞을 바라보고 척추는 꽤 펴되 어깨와 목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릎은 적당히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고 발은 중간 부위에 착지해 몸의 전체에 부하가 분산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보상 설계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감정적 보상이 없는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아토믹 헤빗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습관은 감정적 보상이 즉각일 때 유지된다. 운동 직후 자신에게 보상으로 차 한 잔을 선물하거나 기록 앱으로 운동을 시각화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진입장벽 낮추기입니다. 운동복을 미리 입는 것만으로도 실행 확률이 높아지고 운동화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경 자체를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정한 주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의 경우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고강도는 70-50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나누며 주 3일에서 5일, 한 번에 30분을 기준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 1, 2분은 달리기와 5분 걷기를 반복하는 식의 인터벌 루틴으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 자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걷지 않았다. 즉 기록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결국 걷기든 달리기든 당신의 리듬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날은 천천히, 어떤 날은 빠르게,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루틴으로 나아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속도로 걷고 있습니까?